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언어로 생각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생각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보고 진실된 관계를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유대감이 쌓이고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쓸모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자각이 돼요. 그런 걸 느끼면은 사람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행복감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분들이랑 뭐 저는 옛날 학창시절처럼 영원한 관계가 되고 평생 죽고 못 살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별로 없고요.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서도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죠. 제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다 제 입맛대로 제가 되고 싶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삶이고 인생살이다. 저는 그런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내가 어디 가서 좀 존중받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쓰는 글과 내가 말하는 이런 유튜브 영상이 누군가한테는 아주 작은 무료함을 달래는 일종의 오락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너무 거룩한 일이고 신비스럽고 항상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삶을 연말을 하고 때로는 저도 뭐 음란물을 볼 때도 있겠지만 아니면 좀 맛있는 음식에 눈독을 들이고 오늘처럼 생선가스 돈가스 반반에다가 쌀밥도 백미밥인데 막 추가하고 소스도 다 발라먹고 소스 따로 달라고 안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럴 때 먹었거든요. 저는 운동량이 많고 움직이는 날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 위안을 한 거죠. 자위 삼아가지고 이 정도 먹을 건덕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때때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어쩔 때는 캔맥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캔맥주 마시고. 근데 제가 가혹하게 할 땐 정말 일절 다 끊어내다시피 멀리 쳐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일상처럼, 아니면 과거의 저한테는 그게 그냥 날마다 펼쳐지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더 어렸을 때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술자리도 많고 그때는 흡연 담배도 피우고, 지금은 다 많이 잘라냈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담배는 아예 끊었습니다만,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근데 초창기에는 이 디지털 미디어 멀리하기 좀 가혹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처음에 뇌에 그런 자극을 주지 않으면 항상 뇌는 더 좋고 편안하고 그런 걸 바라면서 뭐 자기가 좋은 것만 하고 쉬게 만들잖아요. 뭐 뇌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뭐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남는 시간에 뭐 남는다기보다 시간을 내서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 불안 세대에서 언급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 시기, 그런 거랑도 맥락이 되는데, 저는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게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표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사파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성인들이나 저한테 하는 얘기로 들려가지고 감명 깊게 읽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나 성별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현상 자체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 연대를 하고 단합을 해서 좋은 쪽으로 초점과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게 그 책에서 불안 세대에서 조너선 하이트 박사가 얘기하는,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책을 완독한 지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약효가 뼛속 깊숙이까지 지금 다 전해져 있거든요. 제 심장까지 좀 과몰입해가지고 과도하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 약발이란 것도 좋은 현상도 권태가 따라오죠. 며칠 지나면 아무리 좋게 소화했던 음식, 뭐 소화했던 지식, 지혜 이런 것도 사람이 뇌가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맞춰놓고 좋게 읽었던 책들이 있으면 다시 읽어요.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뭐 좀 지루할 수도 있겠죠. 보면 다시 환기가 되고, 아, 이 책의 내용이 맞구나, 내가 다시 읽는 게 맞구나, 아, 이거 아는 내용이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따분하고 지루한 거를 잠깐 참으면 그때 처음 읽었을 때 못 봤던 구절, 내가 미처 놓쳐버렸던 구절,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쾌감과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간 차지해가지고 제가 책장을 큰 거를 둘 지금 여유가 많진 않아서 그 도서관이나 도서관 너무 많으니까 독서실 같은 데 가가지고 빌려서 읽었어요. 아, 근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읽고 낙서도 하고 싶고 필기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사서 읽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또 뭐가 좋냐. 그래서 달리기와 휴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휴식의 정의가 좀 달라요. 디지털이나 인스타그램, 미디어, 안식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삶의 태도를, 대하는 태도를, 자세를 조금 틀고 바꾸면 달리면서도 쉴 수 있고, 그 달리기가 유일한 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나 틈새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핸드폰을 보거나 태블릿을 보거나, 뭐 음악이야 뭐 달리기 할 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를 보잖아요. 근데 달릴 때는 웬만하면 그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는 분 없잖아요. 뭐 달리는데 브레이킹 배드? 뭐 그게 중독성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강에서 달리면서 그런 걸 못 봤어요. 달릴 때만은 핸드폰, 휴대를 한다고 해도 그걸 안 보니까 일단 잠깐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뭐 30분이거나 1시간이거나 아니면 장거리 달릴 때 2시간이거나, 뭐 더 나아가서 그냥 저같이 핸드폰 그냥 아예 안 가지고 나오고 1시간 정도, 그러면 더 좋아요. 더 개운하고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새가 된 것 같고, 마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만족도가 매우 큽니다.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서 이제 핸드폰을 아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뭐 업무 요새 카카오톡을 다 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옛날에는 없애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좀 보류를 했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핸드폰을 앞에서 말했듯이 안 들고 다니고 싶다. 내비게이션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얘기하면 좋은 게, 최근에 다시 수면 패턴이 좀 좋아졌거든요. 제가 늦게 자고 평소보다 좀 늦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냥 한순간이잖아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월급 받으면서 옛날처럼 직장에 출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출근 시간을 정해야 되고 업무 시간을 할당을 해야 되고 나눠야 돼요. 할 일을,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고, 뇌가 깨어져 있을 때 빨리 해야 되는 일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일단 달리기 할 때도 잠이 엄청 중요하죠. 식단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한데, 그리고 휴식도 중요하지만 그 휴식 안에 수면 패턴, 잠이 있는 거거든요. 유명 그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항상 언급하는 게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그래야 회복이 잘 되고,
쉬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또 일맥상통하긴 해요. 오늘 주제랑. 잠도 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휴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잠을 잘 때 그 침실에 휴대폰을 뭐 들고 안 들고 가는 거는 뭐 무척 어렵습니다만, 하다못해 좀 손이 안 닿을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냥 알람까지만 맞춰놓고 방해금지를 해놓건 수면 모드를 해놓건 무음으로 해놓건 좀 뒤집어 놔가지고 잠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싶어도 좀 견뎌보고, 인스타 같은 거 보고 싶어도 좀 참아보고, 그렇게 해서 수면 패턴이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막 9시나 10시에 일어났던 때가 꽤 많아요. 7월 돼서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었는데, 다시 지금 제가 좀 애를 써서 7시에서 7시 반으로 바꿔놨거든요. 잠에서 중요한 거는 그 수면혁명이라는 책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 그 허핑턴 포스트인가? 그런 신문의 그 편집장, 하여튼 운영자예요. 아리아나 허핑턴인가? 하여튼 수면혁명이라는 책의 저자고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 그 디지털 기기를 다 하면 안 된다. 잠자기 최소한 30분 전, 더 나아가서 뭐 1시간 전이면 더 좋고, 그럼 수면의 질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잠자는 시간을 줄어들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은 꼭 지켜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덕을 많이 봤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총량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무리해서라도 다음날에 늦잠을 안 자야 된다. 그래야 규칙적인 생활이, 수면 패턴이 영향을 안 끼친다. 찌그러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계속 지나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대여섯 시간밖에 못 자더라도 늦게 잔 거는 제 욕심이고 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늦잠을 자고 싶지만 억지로 일정을 뭐 예약해서라도 머리를 자르러 간다던가, 뭐 그런 자잘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극장에 예약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강제성을 좀 부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또 최근에 효과를 많이 봤어요. 잠을 잘 자려면 좀 핸드폰과 그런 걸 치워야 된다. 그래서 뭐 수면에 관심 많으시면 수면혁명 이 책을 좀 찾아보시면 괜찮아요. 규칙 있는 삶을 살면은 달리기 능력도 올라가는 거고, 행복감도 올라가는 거고, 적절한 휴식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거고, 다 긍정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드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한 10km 달리는 날이라서 5분대 페이스로 달리는 날인데요, 거의 돌아가게 됐어요. 지금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들어가고, 이제 해도 퇴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여기 서울은 해가 떨어지거든요. 지금이 딱 예쁠 때고, 조금 전에 이제 노을 지고 이런 게 참 예뻤어요. 제가 여기서 떠드느라고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또 언제 비가 올진 모르지만, 날은 더워도 이런 날이 그래도 좀 땅바닥에 쾌적하게 뛸 수 있으니까 기분은 또 한결 괜찮네요. 비가 와도 뭐 저는 감사하긴 하지만, 뛸 수만 있다면, 태풍만 안 온다면, 내가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9월에 더 나가고 싶은 데가 열리면은 또 신청을 하겠지만, 지금 트레일 러닝이랑 하프 코스 신청해 놓은 게 총 두 가지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또 신청할 거고, 아니면 뭐 취소하고 바꿀 수도 있겠죠. 하프 제가 목표는, 오늘 짤막하게 선언을 하자면, 저번에 하프에서 24년 11월에 1시간 33분 55초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시간 29분대, 그러니까 4분 15초 페이스로 21.1km를 완주하는 게 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부상 없고, 다만 이번에는 식단이나 뭐 공복 상태, 에너지제, 카페인 이런 거는 요령 있게 먹을 생각이에요. 너무 제가 그런 것까지 대회 날까지 충분히 거부할 만큼 했고, 제 몸 상태를 대회 날 인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만 안 당하고 좋은 거 남들 하는 거는 저도 최대한 맞춰서 할 겁니다. 1시간 29분에 하프 기록을 세울 수 있게. 이게 풀코스로 가면 서브 3예요. 맞을 거예요. 4분 15초에 1km를 주파한다. 뭐 쉽진 않지만 자신감은 있어요. 뭐 앞으로도 언덕 훈련도 해야 되고, 남산도 뛰어야 되고, 트레일 코스, 인왕산이나 북악산, 뭐 안산 이런데 서울에 있는 중심부에 산에 가서 또 훈련을 해야겠죠. 두렵지 않아요. 다만 부상만 당하지 않게 안전하게 이행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다시 원점으로 연어와 같이, 연어처럼 돌아왔습니다. 항상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나날이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제 거를 봐주시는 분들이 한 분 이상이라도 있다면 감지덕지하고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휴식 잘 하시고, 오늘 휴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또 좀 귀찮더라도 달리기 나가면 핸드폰이랑 잠깐 멀어질 수 있고, 그것도 제가 오늘 강조한 휴식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안녕히 계시고, 전 이만 카메라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